근데 이건 얼마 전에 그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약간 세미나 같은 걸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주제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봤을 때도 그냥 소개해보고 싶어서 네, 일타쌍피와 같은 마음으로 네, 들고 왔습니다. 주제는 이제 웹2 게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이 웹3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웹3로 전환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전환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그 웹3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좀 출발한 이제 주제고요. 이제 그때 세미나에서는 좀 더 이제 게임 쪽에서 이제 오셨던 분들도 이제 발표해 주시고 좀 더 넓은 철학적인 의미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기술적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불파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네, 8년째 네, 지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지갑을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엔 사실 이제 B2C 지갑을 만들었죠. 어떤 사용자 엔드 유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성을 높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B2B 이제 용 이제 지갑인 유입신 지갑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고 서비스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서 느끼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웹3라는 게 이제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갑 자체만 뭐 좀 좋아진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결국은 좋은 서비스들이 웹3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려면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깊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런 종류의 웹3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공돼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갑 회사로서 지갑이 사실 한쪽에선 좀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인프라 스트럭처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위핀을 만들면서 위핀이 풀고자 하는 어떤 미션을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웹3로 전환을 하거나 웹3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서비스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장벽들은 이제 위핀이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게임 산업에서 이제 어떤 웹3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해 본 것들을 그냥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엄청 깊은 기술 얘기는 사실 아니긴 한데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떤 답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 문제가 이제 잘 정의된 문제이냐, 이게 풀면 좋은 문제가 맞느냐, 이제 이걸 찾아나가는 과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당연히 게임 산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이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인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면 더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는 네,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볼 건 웹3로 전환이 왜 어려울까? 이걸 이제 한번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2021년으로 이제 기억되는데, 2021년 이후로 이제 게임 산업이라는 게 웹3의 메서 답션에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에는 요 그림에도 있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제 게임의 성공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웹3 매스 어답션은 게임이 이끌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게임 업계들이 이제 웹3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일부 게임들을 웹3로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이제 기사들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P2E 게임으로 이제 검색해본 이제 기사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큰 이제 메이저한 게임 회사들부터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이제 웹3 도입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성공적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P2E 게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근데 같은 키워드인데 기간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달라지죠. 어떤 보여주는 그 키워드들의 느낌이.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적이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이런 주제로 얘기하거나 이렇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3 게임으로 전환해서 성공시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유는 뭐 이제 심플하지 않겠죠. 이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그 어떤 웹3 게임 만들 때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떤 웹3로 전환을 하려면 웹3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불파스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2년 넘게 네, 3년째 이렇게 불파스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랫폼을 선택해야겠죠, 메인넷을. 그래서 어떤 메인넷에서 내 서비스를 올릴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메인넷이 이제 국내에서 언급되는 메인넷은 사실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사실 메인넷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얘는 코인게코에 있는 이제 메인넷들 리스트 중에서 72가지 이제 그냥 캡처한 건데 사실 여기에는 한 130개, 뭐 150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 메인넷들 중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넷들 위에 뭐 디파이가 됐던 어떤 이렇게 가치들이 이렇게 잠겨 있는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메인넷들만 어떤 디앱을 올릴 수 있는 종류의 메인넷들만 나온 것 같고 네 그래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서 각각의 메인넷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메인넷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 기술적으로 좋은데 생태계가 횡해 있으면 그 위에서 뭔가 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뭐 개발 도구나 지갑 뭐 아니면 다른 이렇게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어떤 인프라적인 현황 같은 게 괜찮은지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인넷 팀이 이제 우리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데 뭐 그랜트나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판단해서
고려해서 어떤 메인넷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넷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토크노믹스를 이제 설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쉽지 않잖아요. 토큰 이코노미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토크노믹스 중에 뭐 어떤 메인넷의 토크노믹스나 아니면 뭐 디파이의 토크노믹스는 그나마 뭐 얘도 쉽진 않지만 그나마 좀 어, 심플한 것 같아요. 얘는 주로 이제 온체인 요소들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게임은 사실 이제 하나의 어떤 별도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온체인 밖에 있는 어떤 세계가 토크노믹스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하고 결합되는 토크노믹스를 만드는 건 사실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려운 토크노믹스를 또 설계하고 나면 이제 아직 설계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개발해야겠죠.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현실화하려면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구현해내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뭐 새로운 개발 언어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들 때와는 이제 다른 개발 언어 그리고 개발 환경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쉽지만은 않은 환경인데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실 이제 자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7번씩 업데이트 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하니까 공개된 환경이고 그리고 코드도 공개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보안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공개된 환경이 허벌판 위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이렇게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보안을 지키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능만 테스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별도의 이제 오디트라는 보안 감사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보안 감사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또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업데이트가 자유롭지 않은 뭐 이런 측면들도 있죠. 보안 감사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큰이나 NFT의 컨트랙트는 그래도 약간 심플한 편이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고 어떤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 기능들을 이제 온체인 하겠다, 컨트랙트로 만들겠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기능을 담은 컨트랙트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그런 기능을 담은 컨트랙트의 종류일 텐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면 더 복잡해진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문제,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사용자 경험도 사실 웹2 서비스와 웹3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사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사용자 관문 얘기를 뭐 깊이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이제 웹2 서비스와 웹3 서비스는 사실 다른 멘탈 모델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2의 멘탈 모델로 웹3 서비스를 보면 사실 되게 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건 약간 개발과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지만 비개발적인 요소도 이제 사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규제나 아니면 법률적인 리스크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그 토큰은 이제 뭐 상장이 되어야 뭐 이게 덱스가 됐던 아니면 중앙화된 거래소가 됐던 상장이 돼야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토큰nomics가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만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때에 따라서 이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 커뮤니티를 또 관리해야 되는 부가적인 요소들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웹3를 한번 도입해볼까? 이러기에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거 그냥 떠올라서 갖고 온 건데, 옛날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무겁다, 웹3로 전환하는 게뭐 이런 느낌이 아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웹3 베타 테스트
그래서 원래 게임은 뭐 CBT, OBT 같은 걸 하잖아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나 오픈 베타 테스트. 그런 것처럼 이제 웹3로 넘어가기 전에 웹3 베타 테스트 같은 걸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형식이냐에 앞서서 이제 뭐 이제 고민해볼 만한 건 이제 웹3로 전환해서 성공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게임의 입장에서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웹3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심플하게는 이게 토크노믹스를 얻고 났더니 기존의 웹2에서 성장의 한계가 오던 게임이 추가적인 뭐 가치를 주더라, 수익을 주더라, 어떤 이걸 만드는 회사에게 이게 이제 사실 기본적인 목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성공하기 위한 방식, 웹3만 넣었으면 무조건 성공해. 사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 이걸 접목해야 성공에 가까워지느냐는 사실 많은 실험을 해야겠죠. 그 크로스 해킹과 같은 느낌의 그래서 뭔가 변경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게임에 맞는 성공 방정식을 찾는 게 사실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을 많이 하려면 사실 가볍고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실험 한번 하는데 2달씩 걸리고 이러면 사실 실험을 많이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빠르고 가볍게 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웹3로 전환이 이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직 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웹3 게임으로 넘어갈 때 어떤 토크노믹스를 빠르게 실험하면서 이게 맞는지 그래서 유저의 반응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뭔가 또 변경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CBT나 OBT를 넘어서 웹3로 전환할 때 베타 테스트가 가능해진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솔라나 플랫폼에 있는 펌프펀이라는 민코인 발행하는 플랫폼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내가 몇 개만 이제 클릭하고 지갑 연결해놓고 클릭하면 그냥 민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코인에 대한 룰도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 규칙도 본딩 커브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팅이 얼만큼 일어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민팅이 이만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이런 룰이 그냥 정해져 있고 이거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났더니 이제 뭐 민코인들에 대한 이렇게 그 붐이 더 가속화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민코인이라는 현상이 뭐 좋은 것이냐 아니냐 별개로 이런 종류의 어떤 가볍게 모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났더니 그게 만들어지는 걸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여도 좀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어떤 웹3 베타 테스트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골라서 뭔가를 해보고 이게 반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안 좋네. 그럼 좀 뭔가 또 다르게 바꿔서 또 해보고 이렇게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면 웹3로 전환하는 게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공 방식을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제 토큰으로 웹3로 이제 넘어가는 이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성공 방식을 찾은 서비스나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띠 끝내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뭐 사실 답을 찾는 건 사실 아니지만 어떤 몇 개의 고민들 같은 걸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답보다는 답을 찾는 과정에서 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건, 그게 뭐, 그지, 어떤 게임의 측면에서 보면,
아니면 토크노믹스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몇 가지 범주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패턴들이 있을 텐데 그런 패턴들에 따른 이제 옵션을 좀 생각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건 어떤 뭐 구체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러프한 아이디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나온 아이디어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사실 아직은 잘 물음표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떤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인센티브 테스트넷처럼 어떤 베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용 메인넷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테스트넷은 요새 이제 퍼블릭 체인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죠. 예전에는 테스트넷이 그냥 테스트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발자들이 컨트랙트 한번 배포해보고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테스트넷의 사용자가 없으니까 개발자들이 개발만 하고 마니까 실제 메인넷으로 넘어왔을 때의 갭이 너무 큰 거죠. 실제 사용자들이 와서 무언가의 온체인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테스트넷에서와는 아예 다르게 동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인센티브 테스트넷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테스트넷에서 뭔가 활동들을 하면 메인넷이 나왔을 때 이제 보상을 주겠다 이런 컨셉인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웹3 베타 테스트를 위한 어,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걔를 약간 인센티브 테스트처럼 거기서 무언가를 하는 액션들이 나중에 실제로 웹3 전환이 일어날 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이제 모델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실제 웹3로 전환할 때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전환할 때 어떤 지갑 주소에 어떤 보상을 줘야 되는지 이제 판단하기 위한 이제 스냅샷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워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어, 패턴이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봤는데 토큰을 발행하는 것도 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발행해서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그걸 나눠주거나 이러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계속 서비스가 일어나면서 꾸준히 새로운 토큰들이 발행되고 이제 소각되고 이런 모델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페어런치라고 해서 이제 뭐 사전 채굴이나 아니면 어떤 그 개발팀의 물량 뭐 이런 것들조차 없는 상태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토큰들을 이제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배포들 방식들도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를 구성할 때 토큰 구성도 이제 뭐 싱글 토큰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개의 토큰을 같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패턴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결국은 게임에 좀 접목해야 되니까 게임하고 토크노믹스를 결합하는 형태가 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게임하고 아예 독립적으로 토크노믹스를 구성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게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게임에 그냥 접속해서 플레이를 뭐 1시간, 2시간 했다. 그러면 그에 따라 보상만 그냥 뒤에서 주고 뭐 이런 종류의 토크노믹스가 이제 이런 거에 좀 예시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얘는 그렇게 생긴 보상을 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가 있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네,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이제 게임의 일부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토크노믹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게임 포인트는 실제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고 그 토큰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방식들의 이제 패턴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곳들은 이제 게임하고 토크노믹스에 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엑시와 같은 게임이 약간 좀 더 이런 거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 뭐 게임의 아이템이 NFT화 되어 있거나 게임 내에서 무언가를 하는 액션들이 이제 온체인의 활동으로 연결되거나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이겠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토크노믹스를 설계하는 방식이나 접근법들이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격이죠. 사실 실제 토큰이면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토크노믹스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게 폭락하면 그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커브를 좀 이런 종류의 커브로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줄어들겠죠.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보상을 변화시켜 놓고 그거에 따른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볼 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얘가 사실 이제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본딩 커브가 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커브가 있고 얘가 흔히 어떻게 되면 가격이 정해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컨셉들을 좀 응용해서 어, 그 이제 가격을 좀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시작부터 뭐 전체를 뭐 다 해볼 수는 사실 없을 테니까 어떤 단순한 것들 적용하기 가장 심플한 것들부터 적용해 보면서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얻기 시작하면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더 날카롭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사실 이건 뭐 지금은 뭐 먼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좀 먼 길이 남았지만 뭐 이건 이제 뭐 약간 첫걸음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이나 피드백을 마음껏 풀어놔 주시면 뭐 한번 열심히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